그래서 두 번째 단원 일과 에너지 단원의 과학에서의 1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4쪽을 피시면 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과학적 일을 이해하고 일의 양을 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수업을 마치게 되면 과학적 일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일의 양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114쪽에서 115쪽 필기한 것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듯이 카카오톡 채널이나 문자로 보내주세요. 5월 문자. 자, 우리 지금 어떤 사람들이 어떤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 1이 지금 하나는 뭔가를 쓰고 있고 하나는 뭐 아령을 들고 있어요. 이제 누가 과학적 일인지 보도록 할 건데, 그러면 과학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무슨 뜻일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뭐 일이 힘들다, 아, 오늘 많은 일이 있었어, 진짜 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일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하는데, 그러면 과학에서 일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뭘 배우게 될지 영상 보고 오도록 할게요.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네. 오늘은 좀 늦겠는걸. 일단 눈앞의 일부터 해치워볼까? 네, 알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할게요. 걱정 마세요. 엄마가 바쁘시니까 오늘은 착한 일을 좀 해볼까? 청소도 하고 세탁기도 돌려야지. 아들, 엄마 왔어. 어머, 자는구나. 집이 아주 깨끗하네. 우리 아들 덕에 일할 맛이 난다니까. 우리 생활에서는 일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합니다. 과학에서도 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과학에서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 힘이 물체에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물체의 한 일의 양은 어떻게 구할까요? 무게가 같은 수레를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고 가면 수레의 이동거리가 길수록 한 일의 양이 많아요. 또한 같은 거리를 움직이더라도 수레의 자동한 힘이 클수록 한 일의 양이 많죠. 즉, 물체의 한 일의 양은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일의 양은 이 둘의 곱으로 구할 수 있으며, 일의 단위는 줄을 사용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네,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과학에서는 일을 뭐라고 하냐면요. 물체에 힘이 작용을 해서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 힘이 물체에 일을 한다고 해요. 다시 볼게요. 물체에 힘이 작용을 해서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할 때 힘이 물체에 일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상자를 옆으로 밀어서 이 상자가 여기로 옮겨지면 나는 상자에 대해서 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학적 일을 알아볼 건데 어떤 게 과학적 일인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해보기 통해서 알아볼게요. 네, 그림은 물체에 일을 하는 여러 가지 예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보면 수레를 민 게 있고 바닥에 있는 화분을 들어 올린 경우가 있고 또 공을 들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와 다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을 표시를 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다시 돌아가서 힘의 방향을 파란색으로 힘의 방향을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일의 방향, 이동 방향을 표시를 해보도록 해보세요. 자, 한번 시간 줄 테니까 표시해보세요. 네, 여러분 표시를 해보셨나요?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레를 민 경우를 볼게요. 수레를 밀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레를 밀었으니까 힘의 방향은 오른쪽으로 지금 수레를 밀고 있으니까 힘의 방향은 오른쪽인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수레를 오른쪽으로 밀었으니까 수레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면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지금 같은 걸 볼 수가 있죠.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고. 자, 여러분 그 다음입니다. 바닥에 있는 화분을 들어 올렸으니까 힘의 방향이 이렇게 위쪽으로 가겠죠. 내가 바닥에 있는 걸 위로 들어 올렸으니까. 그럼 이동 방향은 어떻게 되죠? 선생님이 위로 들어 올렸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동 방향도 위쪽이 되겠죠. 그러면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나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공을 들고 있대요. 그러면 힘의 방향은 어디죠? 지금 내가 공을 들고 있으니까 힘의 방향은 위로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계속 위로 있는데 위에다 힘을 주고 힘의 방향은 위쪽으로 공을 들고 있는데 이동 방향이 있나요? 이동 방향 없어요. 이동 방향이 왜 없지? 공을 계속 들고만 있으니까 이동 방향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중에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건 어느 걸까요? 자, 생각을 해보셨으면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다에서 과학적 일을 한 경우를 찾아보고 이때 한 일을 힘과 이동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설명을 해보세요. 먼저 우리가 114쪽에서 과학적 일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봤죠. 일은 무엇이었죠? 물체에 힘이 작용을 해서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할 때,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 이걸 뭐라고 한다고 힘이 물체에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물체에 힘이 작용을 했고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아야 되겠죠. 이랬을 때 힘이 물체에 일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 다 중에 과학적 일을 한 경우는 가와 나, 다 중에 뭐죠? 여기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은 그리고 바닥에 있는 화분 들어 올렸죠.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은 다는요? 다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지 않죠. 여기는 이동 방향이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다는 아니고 답은 그래서 가와 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를 제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가를 더 제대로 얘기를 해보면 수레를 밀면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 수레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잖아요. 그래서 수레를 미는 힘이 수레에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의 경우를 볼게요. 선생님 자리가 없어서 나를 여기다 쓸게요. 나는 바닥에 있는 화분을 들어 올린 거죠. 그래서 바닥에 있는 화분을 들어 올리면 화분에는
위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서 위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여 화분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므로 화분을 들어 올리는 힘이 화분에 점점 글씨가 날아가네요. 화분에 일을 한다 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따라서 적으셨을 테니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레를 밀거나 화분을 들어 올린 거는 과학적 일을 한 경우인데 이때 일의 양은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으로 구한대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를 밀 때, 들어 올릴 때, 자유낙하할 때 한 일의 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체를 밀 때입니다. 힘이 오른쪽으로 가해져서 이동거리가 있게 되면 물체를 미는 힘이 물체의 한 일의 양은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으로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의 양은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물체를 들어 올릴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를 들어 올리게 되면요, 힘은 위쪽으로 가해지고 그래서 올라간 거리가 있게 되는데요. 물체를 위로 들어 올릴 때에는 중력에 대해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은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거리고 힘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이므로 물체 무게 곱하기 들어 올린 높이로 일의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이 밑트 쪽으로 가해지게 되고 낙하한 거리가 있습니다. 물체가 중력을 받아 자유낙하할 때에는 중력이 물체에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은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거리이고 따라서 중력의 크기 곱하기 낙하한 거리로 일의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그러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물체의 한 일의 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힘을 줬죠. 지금 힘의 이동 방향이 오른쪽이고 그래서 이동거리가 이렇게 있다면 일이란 건 이 물체의 한 일의 크기는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거리죠. 다시요. 일의 양을 구한다고 하면은 내가 몇 뉴턴, 힘의 크기는 뉴턴으로 표현을 하고요. 몇 뉴턴으로 이 물체를 이동시켰는지. 근데 대신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은 같아야 되죠. 그래야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가 클수록 물체의 이동거리가 길수록 일을 더 많이 하게 되죠. 지금 힘과 이동거리, 일과 이동거리는 이렇게 비례관계잖아요. 그래서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가 클수록 물체의 이동거리가 길수록 일을 더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물체를 들어 올릴 때 물체의 해준 일을 볼 거예요. 보면은 물체에 지금 위로 힘을 줘서 물체가 올라가 있잖아요. 위로 힘을 줘서 물체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일은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이 힘의 크기는 내가 어느 만큼 올렸냐면 물체의 무게만큼 올렸어요. 그래서 물체의 무게 곱하기 들어 올린 높이가 일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번이 빠졌죠. 4번은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예요.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물체의 해준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15페이지 보면 나와 있으니까 그 그림을 볼게요. 선생님이 이제 그려가면서 할 건데,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위쪽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리고 중력을 받았죠. 그래서 이만큼 물체가 낙하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낙하한 거리가 되겠죠. 근데 1은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거리고, 근데 이 힘의 크기는 중력의 크기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낙하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힘의 크기는 단위가 뉴턴, 이동거리는 단위가 미터, 1의 단위는요 줄이라고 읽어요. 줄이라고 읽습니다. 뉴턴도 사람 이름이고 줄도 사람 이름이에요. 자, 1의 단위로는 줄을 사용한다, 힘의 단위로는 뉴턴을 사용한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줄은 뉴턴 곱하기 미터를 의미를 하는 거다 라는 것도 알면 더 유식해 보이겠죠?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간단하게. 물체의 무게가 1뉴턴이고 물체의 거리가 그 물체의 이동거리가 1m래요. 그럼 각각의 경우에 1의 양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각의 경우라면 115쪽에 나와 있듯이 물체를 들어 올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물체가 자유낙할 때, 이렇게 두 개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주의사항은 1은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거리, 단위는 줄. 자, 계산을 해 보십시오. 물체를 들어 올릴 때,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1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 1뉴턴. 들어 올릴 때는 여러분 선생님이 물체 무게 곱하기 올라간 거리라고 했죠? 여기 올라간 거리니까 물체 무게 1뉴턴에 올라간 거리 1m니까 1의 크기는 1줄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럼 물체가 자유낙할 때는요? 물체가 자유낙할 때는 중력의 크기 곱하기 낙하한 거리인데, 우리 중력의 크기가 사실은 무게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뉴턴 곱하기 낙하한 거리니까 1줄이라고 읽으면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누가 과학적 1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과학에서 1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과학에서의 1은 과학에서는 초록색으로 아령을 위로 들어 올리는 것 같이, 여기에 아령을 위로 들어 올리는 것 같이 물체의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경우에 1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힘을 오른쪽으로 줬는데 물체가 위로 이동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1을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그쵸?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다르니까 얘는 노일, 1을 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왔고 우리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과학에서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 힘이 물체에 뭘 한다고 한다고요? 2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질량이 100g인 물체를 2m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 떨어뜨렸대요. 물체가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은 얼마인지 구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2m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 떨어뜨렸다. 무슨 운동했다? 자유낙하 운동을 했다.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을 했다고 했으니까 우리 자유낙하 하는 경우에 1의 양을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중력의 크기 곱하기 낙하한 거리고,
근데 이 중력의 크기는 뭐와 같다? 무게와 같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배웠었죠. 중력의 크기는 뭐랑 뭐를 곱해준다? 9.8 곱하기 질량을 곱하기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해보세요. 자, 여러분 식을 다 써보셨나요? 네, 1의 양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1은 그래서 중력의 크기 곱하기 낙하한 거리고 중력의 크기는 9.8 곱하기 100g인데 우리는 기준을 kg으로 잡았으니까 100g은 몇 kg? 0.1kg이어서 우리 0.1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몇 미터? 2m니까 따라서 9.8 곱하기 0.1 곱하기 2는 1.96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한 1의 양은 1.96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질량이 200g이었다. 질량이 200g이었으면은 0.2를 곱해주면 되겠죠. 200g은 0.2 잘 안 보이네. 200g은 0.2 kg이니까. 여러분 1kg이 1000g인 거 아시죠? 이 kg가 10의 세제곱이라는 뜻이어서 1000kg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첨화에서 첫 번째 열쇠. 첨화에서 빗방울이 떨어질 때는 뭐가 빗방울에 일을 한대요. 빗방울, 첨화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있는데 빗방울이 똥똥똥똥 떨어지면 뭐가 빗방울에 일을 한 거죠? 힘의 방향 이렇게 있고 그럼 이렇게 힘을 가해주는 건 우리가 간단히 생각할 수 있어요. 중력이 빗방울에 일을 하는 거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지금 같았어요. 그러니까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과학에서의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114페이지에서 115페이지 우리 필기한 거 선생님한테 보내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